안녕하세요. M토크의 이교행 트레이너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핏불리 님이 전지점을 폐업한다고 그렇게 영상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사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저희 또한 1호점도 그렇고 2호점도 그렇고 1호점은 덜 하긴 하지만 제가 있는 이 2호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매출이 엄청 잘 나는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가 매출이 되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땐 다 같이 좀 운동을 하시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작년 말부터인가 조금 많이 안 좋아지기는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엄청 먹고 살기 힘들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 핏불리님 영상을 보다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다가 저희 업계에 한정지어서 이제 문제점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거기서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직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느 자영업이는 그렇죠. 사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테고. 그리고 저희 업계 자체가 지금은 센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필라테스가 됐든 헬스장이 됐든 동종업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어느 업계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 되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 분야에 너도 나도 뛰어 들어가고서 다 좀 그 자영업이라 해야 되나? 이게 엄청 많아지잖아요. 근데 저희 업계는 그게 더 심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트레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접근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트레이너도 하기도 쉽고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의 자본금만 있으면은 대출을 해갖고서 센터를 차리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스장, 뭐 필라테스, 그 다음에 뭐 동종업 비슷한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또 그렇게 이제 업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가격 경쟁으로 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서로 출혈이 되게 심해지는 거죠.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이직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직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한 사람 입장에서도 트레이너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거 회원분들의 불만족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센터는 이제 현장이 있어야 돼. 있어 갖고서 하나하나 관리를 다 해주는 게 그나마 나은데 아무래도 이제 핏불리님처럼 이렇게 체인점을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관리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서비스질도 많이 내려갈 테고 그리고 동종업도 많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굉장히 이제 치열할 테고 돌이켜보면 저희 옛날보다 저희는 PT샵이니까 PT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직원들 임금은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아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 내가 뭔가 저희처럼 헬스장이 됐든 아니면 다른 가게가 됐든 이제 오픈을 딱 하는 순간 한 2주 안으로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가 오느냐? 대표님 뭐 블로그 보고 연락드립니다. 대표님 저기 플레이스 보고 연락드립니다. 하는 이 마케팅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상위 노출 시켜준다더니 아니면은 뭐 블로그 작업을 해준다든지 하면서 뭐 인스타 작업해준다면서 굉장히 많이 마케터들한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케팅은 필수죠. 옛날처럼 뭐 이제 어떤 특정한 자리를 잘 잡아서 이제 온라인 홍보 없이 이제 하는 그런 이게 아니라 지금은 온라인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대로 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자영업을 하면서 마케팅을 같이 신경 쓴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업체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됐고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서 8명은 사기꾼이야.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그래요. 저도 그 마케팅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전 마케팅 공부를 그래서 따로 했어요.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굉장히 사기꾼들이 많다. 왜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마케팅 업체에서 연락하고, 대표님, 저희가 뭔가 프로모션 중인데 6개월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를 관리해 줄게요. 인스타도 해드리고요, 페이스북 관리도 해드리고요, 블로그 관리도 해드리고 다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이렇게 쭉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항목들을 잘 보게 되면은 행위를 한다는 거지, 그 상위 노출이라든지 뭔가 이런 그 전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일단 계약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인스타 피드를 올려줘요. 그쪽에서 올려주면은 대충 그냥 포토샵하고 글 몇 자 적고서서 그게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노출이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얼마만큼 클릭해서 우리 쪽으로 문의가 올 수 있게 하는 전환율이 얼만큼이 되며,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어쨌든 걔네들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준다, 행위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로 인해서 매출을 어떻게 좀 유도한다라는 뭔가 전환율에 대한 개념은 말을 하지 않거든요, 명확히. 그리고 사업을 특히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뭐 전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건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들 많이 사기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센터를 처음 오픈했을 때, 사실 제가 인플루언서, 페이스북이 한창 활발했을 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제 스스로 이제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모집해갖고 이런 시스템이었죠. 그런데도 어쨌든 간 내가 내 업장을 운영하는 건 다른 거더라고요. 업장을 운영한다는 거는 어쨌든 그 동네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뭐냐면 네이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네이버 플랫폼을 잘 이용할 수 있어라는 개념이 저는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사기도 그렇게 많이 당했던 거죠. 뭐 음식점을 하든 아니면은 뭐 헬스장이 됐든지 간에 동네에서 무언가를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동네 장사는 사실 네이버를 대부분 이용을 해요. 뭐 지금 간간히 뭐 이제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이용하긴 하지만 광고로 인해서. 근데 그거는 뭐 사실 멀리서 오는 사람 끌어올 때 내용인 거고, 동네 장사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되게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블로그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노출이 잘 되는지 이런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내 업장을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면 음식을 만들고 뭔가 이런 직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 마케팅 관리까지 그런 걸 공부 따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저희 업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트레이너로서 생활했고 트레이너로서 스킬을 엄청나게 많이 높였는데 여기다 마케팅 공부를 따로 한다는 생각 거의 대부분 못 하거든요. 그나마 요즘은 괜찮긴 해. 그래서 그 마케팅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로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했어. 해도 요즘에는 저희 동종업계, 저희 업계 기준으로 해갖고서 이제 포화가 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지출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왜냐면은 저 사람도 마케팅 할 줄 알고 이 사람도 마케팅 할 줄 알고 나도 마케팅 할 줄 알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더 돈을 많이 써갖고서 이제 실행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해갖고서 이제 그 전화 오는 마케팅 대행사가 아니라 전 어쨌든 간 실행사처럼 할 수는 있어요. 보통 이제 대행사가 있고 실행사가 있거든요. 대행사는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를 해요. 블로그를 한다면은 그 블로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주한테 연락해서 저희가 블로거들 뭐 체험단부터 해갖고서 싹 다 갖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실행사한테 말해갖고서 그거를 이제 받아갖고서 중간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뛰어가는 게 많겠죠. 근데 저는 그나마 이제 그런 건 없고 저는 바로 다이렉트로 실행사분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나마 하는데도 이제 지출이 굉장히 요즘은 되게 많이 나가요. 뭐 예를 들어서 파워링크라고 있거든요. 네이버 파워링크라고 있는데 대행사가 아니라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네이버 이제 그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고서 제가 클릭당 광고 비용을 이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분들이 저희 업체를 파워링크를 통해서 클릭을 하면은 클릭당 비용이 부천 1호점 기준으로 해서 아마 키워드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일 높은 게 한 10,000원 돈까지 가요. 그리고 여기 구례동 같은 경우는 한 7,000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클릭당 40,000원이나 7,000원이요. 그러면 뭐 10명이서 한 번씩만 클릭해도 1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세죠. 다른 업계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스트레스인 것도 있죠. 그리고 정말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페이스북, 인스타 스폰서 광고라고
그런 것도 해보고, 이런 거 있잖아. 인스타 하다 보면은 광고 영상 많이 나오시죠. 영상 같은 거,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것도 사실 어쨌든 간에 제가 제작도 해보고, 광고도 해보고,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 경우는 메타 비즈니스라고 해갖고 그쪽 들어가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되게 복잡하긴 한데, 어제 그것까지 제가 송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 다 배우면서 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광고라는 게.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이 광고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간다는 거. 어쨌든 월세보다 더 많이 나가니까, 광고 비용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이 영상의 조회수가 잘 나오고 뭔가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이 광고 네이버에 관한 거, 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좀 오픈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사기는 안 당하니까, 이 업체가 정말 잘하는 업체인지 못하는 업체인지 그 대표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몇 마디 해보고서. 난 그 광고, 뭐랄까, 진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기꾼들 같은 양아치 같은 놈들한테 너무 많이 당해갖고서, 전화할 때, 대표님, 저희가 상위 노출 정말 잘합니다. 정말, 정말 괜찮은 업체면서, 감언이설로 막 해갖고서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 가면 또 관리도 소홀해지고, 노출도 안 되고, 그거대로 스트레스 받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사기 같은 거나 그런 것 좀 덜 당하시라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한번 찍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피플리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자영업 쉽지 않네요. 사실 요즘 마음 같은 경우는 그냥 트레이너만 하고 싶습니다. 트레이너가 정말 천직인 것 같고, 사업 운영하는 거는 내가 선수로서 또는 트레이너로서 잘한다고 하는 거랑은 좀 진짜 많이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답답해서 한번 영상 한번 찍어봤어요. 욕실 청소나 하러 가야겠네요. 요거 새로 사갖고서 기대하고 있어요. 성능이 정말 좋은지.